이재명 선고일이 나오면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안다. 이게 지금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이 선고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 시기 문제고, 또 하나는 내용의 문제가 있죠. 자, 선고 시기는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나올 것인가, 또 5월 11일 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나올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선고가 나오면은 이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면죄부를 줘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파기 자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이 세 갈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갈래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전 인수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이 무죄 선거 대선 전에 기각을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무죄를 확정하기 위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안해하죠. 엄청나게 불안해하죠. 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2명의 대법관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선고 시점을 보면은 언제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좌파 진영이 얼마나 초긴장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 정치인들뿐이 아니고 좌파 매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 신문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요즘 한겨레 신문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면을 막 할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인데, 한겨레 인터넷판 기사가 대법이 이재명 사건 초고속 심리를 하고 있다. 대선 막판 태풍의 눈 될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합의 기일을 사흘 새 2번 열었다. 그러니까 심리 기일을 사흘 새 2번 열었다. 사건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심리가 진행되면 대선일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두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보통 전원 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여는데 지금 그 사흘 사이에 2번의 심리를 연 겁니다. 3일 사이에 2번의 심리. 이재명이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그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도 전원 합의체로 갔었는데, 그것도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 한 번 하고 한 달 만에 선고를 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신속히 선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대법원이 지난 22일에 이재명 사건을 전원 합의체 해부를 했고, 당일 곧바로 첫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2번째를 열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의 이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원칙대로 절차를 지금 시작을 하려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 22일에 첫 번째 합의 기일에서는 이제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만 진행이 됐다.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오늘은 2번째인데 주요 쟁점을 놓고 서로 논의를 했다. 논의를 해서 본격적인 이제 심리가 시작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만약에 오늘 그 기회에서 다 모였으면은 아마 선고 날짜도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모였는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관건은 이거죠.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대선일인 6월 3일 이 사이에 결론이 나오면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 결론이 나와서
이재명이 만약에 자격 박탈형이 된다면은 이것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후보 등록이 끝났으니까는 대체 후보를 등록을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술렁거렸습니다. 술렁거렸습니다. 이 대법이 왜 이렇게 속도전을 하느냐, 이렇게 갑론을박을 막 벌였는데, TV조선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체 해부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1심에서 유죄고 2심에서 무죄인데 그걸 뒤집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이. 그리고 그 이유는 소부가 아닌, 그러니까 처음에는 2부로 갔었죠. 2부로 갔다가 전원 합의체로 2시간 만에 돌려버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가 아닌 전원 합의에 넘긴 데다가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은 대선 전 결론을 내려는 의도일 수가 있으며 이는 부정적 신호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부정적 신호는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한다. 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조선이 그 해당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에서 그 법률가 출신 민주당 의원이 대선일이 공고된 시점부터 대선까지는 뭐 국민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시기에 대법원이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재판 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안을 한 거죠. 불안한 거죠.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 불리한,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그것은 선거 개입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불리하게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만약 그렇게 하면은 선거 개입이다. 자,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또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 있죠. 박균택 그 대장동 변호사 출신, 뭐 고검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박균택이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저렇게 첫날에 바로 전원 합의체 해부를 하고 기회를 짧은 시간에 2번이나 열고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 혹시 대법원장이나 일부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기각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법률지원단장이나 법률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불안해합니다. 방송에 나서 공개적으로 하고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선고일이 저는 이제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죄가 나올 확률이 많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무죄가 진짜 나올 확률이 많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고일 데드라인 시점이 2가지인데 하나는 5월 11일 후보 등록하기 전에 나올 가능성, 또 하나는 6월 3일 대선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후보 등록을 하고 대선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만약에 선고가 나오는데 만에 하나 파기 재판을 해서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형이 되어버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유죄가 나오면은,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해도 이것은 뭐 그 유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법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만은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출마를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대체 후보를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을 경우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대책후보를 못 놓으면은 이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런 부담까지는 지지 않을 것이다. 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 시점에 그 선고 날짜가 그 시점으로 잡히면은 아마도 검찰의 그 상고를 기각을 해서 무죄로 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할 수가 있다. 그 기간에 잡히면은. 자,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대법원도 그런 상황은 감안을 해야 되니까는. 그런데 반대로 후보 등록 전에,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은 5월 10일 이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은 그때는 유죄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유죄 가능성. 그러면은 파기 재판을 해서 다시 자격 박탈형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를 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후보 교체를 할 수가 있죠. 다른 후보를 투입을 할 수가 있죠. 뭐 경선에서 2등을 하든 후보든 3등을 하든 후보든 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후보 등록 전에 선고 날짜가 잡히면은 유죄 가능성, 그리고 후보 등록 후에 선고 날짜가 잡히면은 무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일단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큰 변수는 변수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이재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상황까지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뭐 헌재하고는 시스템이 다르죠. 헌재는 막 그 합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나의 만장일치를 가져가고 하지만은 대법원은 거의 뭐 표결을 합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서 표결을 하죠.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때 거짓말 했을 때도 7대5가 나왔죠. 7대5. 그때 권순일이 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거기서도 7대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법관들의 구성이 보수 중도가 10명이고 진보가 2명인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본리적인 판단을 하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그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나온 그 결과를 대법관들이 손을 들어준다면은 충분히 대선의 막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